사이다 무비튼. 나에게는 최악의 남동생이 하나 있다. 동생은 잘난 척하는 걸 좋아해서 남이 축혀주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못 견디는 애였다. 열심히 어떤 일에 몰두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노력한 결과를 누군가로부터 칭찬받는 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행동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은 본인이 요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알아주기 마련이다. 하지만 동생은 그런 타입이 아니었다. 남한테 칭찬을 받기 위해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타입이었다. 담임의 가정방문 날에만 집안일을 돕는다거나 슈퍼에 갔다가 자기 반 아이를 만났을 때만 엄마 짐을 자기가 들어주는 식으로 가족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호감도를 높이는 것에만 머리를 굴리는 정 떨어지는 애였다. 칭찬받는 일에 목숨을 걸다시피 한 동생은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일으키고 말았다. 동생이 중학생일 때 같은 반에 한미희라는 여자아이를 짝사랑하게 됐는데 미희는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를 무척 따르는 아이였고 교실에서 좋아하는 타입의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남에게 항상 베푸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여자애들끼리 말하는 걸 우연히 옆에서 훔쳐들은 동생은 자기가 할아버지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호감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미희가 쇼핑을 간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를 억지로 데리고 외출했다. 그날은 비까지 내려서 할아버지가 그 몸으로 걸어다니는 건 고통에 가까운 일이었다. 나는 학교에서 특별활동을 하느라 집에 없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옆에서 보진 못했지만 식구들이 모두 하필 이런 날씨에 할아버지를 모시고 어딜 가려는 거냐고 다들 말렸다고 한다. 하지만 동생이 그런 말을 귀담아 들을 리 없었고 할아버지 본인도 괜찮다. 진성이가 나하고 같이 쇼핑을 가고 싶다는데 이 할아비가 같이 가줘야지 라면서 좋아하셨기 때문에 외출을 허락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후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다. 다리가 불편한 할아버지는 걸음을 빨리 걸을 수 없는 분이었는데 우리 집에서 백화점은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여서 그냥 걸어가기로 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늦은 걸음걸이에 짜증이 난 동생은 미희랑 길에서 만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지 할아버지 손을 억지로 끌면서 백화점에 빨리 가는 것에만 집중해 있었고 동생의 손에 이끌려 질질 끌려가던 할아버지는 기어이 다리에 힘이 풀려서 길바닥에서 넘어지고 말았다. 차가운 바닥에 넘어지면서 허리에 타격을 입었고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척추뼈에 금이 갈 정도의 큰 부상이었다. 결국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신세가 됐다. 동생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할아버지가 걸을 수 없게 돼버린 것이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동생을 감싸면서 본인이 걸음을 못 걸어서 이렇게 된 거라며 아무 원망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할아버지한테 속상하면서도 감동을 받았지만 동생은 들었지? 이거 내 탓 아니야.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걸어서 내가 손을 살짝 끌어준 것뿐이라니까. 거북이도 아니고 느려 터지니까 그렇지 라면서 눈꽃만치도 반성하지 않았다. 원래부터도 싫어했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완전히 학을 뗐고 동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싫어졌다. 그리고 세월은 흘러 우리는 어른이 됐고 둘 다 사회인이 됐다. 그 일 이후에도 비정상적으로 욕심이 많은 동생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받는 일은 끊임없이 일어났다. 나하고 엄마는 동생이 그럴 때마다 따끔하게 야단을 쳤지만 유일하게 할아버지는 진성이한테도 다 생각이 있겠지 라면서 항상 관용적인 모습이셨다. 하지만 자애로운 할아버지를 쉬운 상대로 우습게 여겼던 동생은 할아버지를 무시해도 되는 사람으로 취급했다. 그러다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할아버지한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왔다. 할아버지는 축의금 남들보다 훨씬 많이 내야 되는 거 알지? 휠체어 타고 식장에 들어오면 분위기 꿀꿀해질 게 뻔한데 내가 결혼식에 특별히 초대했으니까 축의금 신경 써. 최소 3,000원 봉투에 넣어야 돼. 알았지? 그 말을 들은 나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너 그딴 말이 입에서 나와? 따지고 보면 이게 다 너 때문인 거 몰라? 하지만 할아버지는 나를 만류하면서 괜찮다. 3천만 원만 내면 네 결혼식에 갈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럼 당연하지.
진상이가 할아버지한테 거금의 축의금을 요구한 것은 역시나 뭐든 자랑하려는 그놈의 허영심 때문이었다. 알고 보니 여친한테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 많이 있으니까 결혼식 비용은 전부 내가 낼게 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 모양이었다. 남들한테 부잣집 아들처럼 보이려고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면서도 비싼 것만 사들인 동생한테 모아둔 돈이 있을 리가 없었다. 결국 동생은 자기 허영심과 거짓말을 메꾸기 위해 또다시 할아버지를 이용하려 들었다. 결혼식 당일 우리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결혼식장으로 향했다. 그런데 식장에 도착해보니 우리보다 먼저 식장에 가 있었던 동생이 창백한 얼굴로 혼자 멀뚱히 앉아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식장을 둘러보니 신부 측 가족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혹시 우리가 시간을 잘못 알고 너무 일찍 왔나? 순간 그런 불안감이 느껴질 정도였다. 그 예식장은 아주 작은 규모였고 오늘 예식 커플은 동생뿐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식장에는 우리를 빼면 식장 직원들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아무리 물어도 동생은 자기도 모르겠다며 머리만 쥐어뜯을 뿐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진상이가 어떤 애인지 신부한테 모두 말해줬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너무 놀라서 진짜요? 라고 동시에 외쳤다. 할아버지 진짜예요? 라고 묻자 평소의 온화한 표정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할아버지가 매서운 눈빛으로 동생을 노려보셨다. 무슨 의도로 저러시는 건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고 그저 근엄한 모습에 압도당했을 뿐 조심스럽게 왜 그러셨냐고 묻자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할아버지는 동생이 언젠가는 삐뚤어진 성격을 고치고 제대로 된 인간이 되기를 묵묵히 기다려왔다고 하셨다. 하지만 나이를 먹어도 변한 게 없었고 변하려는 노력도 없었다면서 본인은 할아버지니까 참을 수 있지만 결혼을 앞두고 행복한 인생을 꿈꾸고 있을 예비 손주 며느리와 그 딸을 애지중지 키웠을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한없이 죄송하고 신부를 자기 과시용으로 이용할 게 뻔한데 두고 볼 수만은 없어서 동생에 대해서 모두 말해줬다고 하셨다. 얘기를 들은 예비 신부는 동생과의 결혼을 재고해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동생은 내 결혼식 어쩔 셈이냐고 난리를 쳤지만 이미 끝났다는 건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끝으로 할아버지는 동생과 영원히 손절을 선언하셨다. 엄마, 아빠, 나까지 모두 동생의 허영심에 희생양이 되어온 최대 피해자였기 때문에 아무도 할아버지의 결단에 반기를 들지 않았다. 그렇게 동생의 결혼식은 파탄이 나고 말았다. 결혼식 비용을 자기가 내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축의금도 한 푼도 안 들어왔고 당일 취소였기 때문에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거액의 빚을 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할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울면서 찾아왔었지만 동생에게 한없이 자애롭던 할아버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 후 전 약혼녀가 결혼식을 중지하게 된 이유를 사람들에게 사실대로 알리자 동생은 고립됐다. 회사 동료들한테도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자 결국 버티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뒀다. 지금까지 좋은 사람인 척 위선을 떨었지만 가면이 벗겨지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충격을 받고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게 결국 본인이 자초한 일이란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동생은 여전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러고만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결과이다. 오히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 그날 정말 결혼식을 올렸다면 신부는 동생의 자기 과시욕으로 이용되는 도구로 전락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본성이 탄로 나버린 동생은 기피 대상은 될지 몰라도 더 이상 호감받는 사람은 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도 동생이고 그런 동생을 앞으로도 동정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